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모림볼이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제 3연승을 거두면서 또 나오는 얘기들이 아모림볼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아모림볼이 달라진 것인지 또 통계로 봤을 때 아모림볼에서 달라진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생각과 한번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2연승까지는 어느 정도 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3연승부터는 운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연승은 어쨌든 간 맨유의 실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영상을 만들 때 디애슬레틱이라는 언론사에서 이 아모림볼의 변화에 관한 통계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확인하면서 제 생각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라멘스의 롱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라멘스의 롱킥이라기보다는 골키퍼의 롱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맨유가 3연승을 처음 시작한 시점, 그게 바로 썬덜랜드전부터겠죠. 이 라멘스의 롱킥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썬덜랜드전 37번, 리버풀전 45번, 브라이튼전 32번입니다. 어쨌든 골키퍼가 경기 내에서 30번 이상의 킥을 차는 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뭐 통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공격수들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한 날들은 보통 20-30번 터치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필드 플레이어보다 일단 킥하는 횟수 자체가 되게 많다는 거, 이건 롱킥을 되게 많이 차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의 90분당 골키퍼 롱패스가 23.2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골키퍼 롱패스가 많은 팀이고 이 수치는 리그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롱킥 차는 것도 전술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시즌 들어서 더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맨유의 골키퍼의 패스 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24-25 그림부터 보면 골키퍼 주변에 짧은 지역에 색깔이 좀 강하게 칠해져 있죠. 페널티 박스 바로 앞쪽으로 연결한다든지 옆쪽에 있는 선수에게 짧은 패스를 주는 비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24-25 시즌에는 테나흐랑 겹치기도 했고 또 아모림이 들어와서도 저런 경향성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가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24-25의 그림을 보시면 하프라인 넘겨서 때리는 킥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짧은 패스를 골키퍼한테 지시를 하고 짧은 패스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만 한 번씩 이제 롱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25는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를 더 많이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5-26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눈에 띄는 빨간색 박스가 보이시죠? 바로 센터 서클 위쪽에 있는 11%의 박스입니다. 저 박스 우리가 상상해보자면 대략 어느 쪽일까요? 저는 바로 세슈코가 있는 센터 포워드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5-26은 그런 공을 받아줄 타겟터를 보고 때리는 롱패스가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24-25에 비해서 가장 붉은 지역이 다 하프라인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1%, 뭐 7%, 6%. 그리고 세슈코가 출전하지 않은 날이라도 맨유는 항상 저 지역에다가 롱킥을 많이 때리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3연승을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저쪽으로의 롱킥이 많이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26은 실제로 짧은 패스와 롱패스의 비율이 5대5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골키퍼의 롱패스가 많아졌다. 이제는 후방에서 우리가 짧은 패스를 해도 얻을 게 없다는 거를 아모림이 판단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간 우리가 원하는 건 빠르게 전환해서 득점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언제 어느 세월에 올라가고 있냐, 그냥 차라리 앞쪽에다 떨궈놓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하자, 그럼 우리 훨씬 더 빠르게 상대 골대에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꾼 거죠. 그리고 최근 3연승에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유나이티드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브라이튼전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맨유의 브라이튼전 득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이 모두 상대 수비의 실수를 유발해서 그 공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공격으로 연결해서 득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축구에서 상대의 공을 뺏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득점으로 연결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맨유는 득점으로 연결할 만큼 전환 속도가 빨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느낌으로만 느꼈던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맨 윗줄 한번 보겠습니다. 10개 이상의 패스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슈팅을 때릴 때까지 내지는 뭐 상대한테 뺏길 때까지 어떤 플레이의 한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10개 이상의 패스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10개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패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격 템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팀으로는 그동안의 맨시티가 있겠죠. 맨시티는 한 시퀀스당 많은 패스 횟수를 가져가는 대표적인 팀인데요. 이 맨시티와 정반대되는 게임 모델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맨유가 24-25 때는 10개 이상의 패스 시퀀스가 경기당 평균 12.4회. 그러니까 그게 8위였어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8번째로 10개 이상 패스를 하는 게 많다. 근데 이번 시즌은 8.8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퀀스당 패스를 많이 하는 게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11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통계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시퀀스당 패스는 3.3개로 줄었다. 이게 14위예요. 그러니까 시퀀스당 3.3개. 그러니까 슈팅까지 평균 3개 정도의 패스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당 시간도 8.8초로 줄었습니다. 사실 이 평균대로 딱 경기에 나타나진 않아요. 뭐 맨유가 공을 뺏었다가 바로 뺏기는 시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골키퍼가 한번 롱킥 때렸는데 거기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 통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막 1초짜리, 2초짜리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줄어든 거긴 한데 뭐 그거는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맨유가 순위로 보면 되게 직접적이고 빠른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공을 가지면 어떻게 빨리 앞으로 갈까? 이거에 맨유가 지금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빨리 마무리하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랑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는 사실 아무리 상위권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위권 팀이 내려앉아서 템백하고 이러면 뚫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언더독들의 역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패스를 여러 번 반복한 뒤에 상대를 뚫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점유율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공격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위험한 소유권 손실이 줄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기장을 3분의 1씩 나눕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퍼스트 서드, 우리 골대 있고 우리 수비 지역 쪽 거기에 터치 수를 비교한 통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맨유가 24-25 시즌에는 그 퍼스트 서드 자기 진영 맨 아래쪽 3분의 1에서 터치 횟수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25-26 이번 시즌은 19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공을 가지는 시간이 매우 줄어든 거죠. 아스날이 20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워낙 이제 상대를 주도하면서 눌러놓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노네라고 치더라도 맨유가 후방에서 공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맨유끼리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맨 뒤쪽 3분의 1입니다. 22, 23, 32%, 23, 24, 34%, 24, 25, 34%, 25, 26, 30%입니다. 맨유끼리 비교해도 지난 새 시즌보다는 최후방 점유율이 적죠. 이 얘기는 뭐냐면 뒤쪽에서 그냥 바로바로 롱킥으로 앞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을 만질 일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 통계의 경향성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4-25 때는 경기당 5.4회의 자기 진영 소유 이름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세 번째로 우리 진영에서 공을 많이 뺏기는 팀. 우리 진영에서 공을 뺏겼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상대가 더 높은 위치에서 자리 잡지 않은 맨유 수비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위기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5-26은 경기당 2.4회로 아주 혁명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역시 리그 19위고요. 제가 1위라고 표시했는데 아스날이 20위입니다. 제일 적습니다. 어쨌든 맨유가 뒤쪽에서 공을 뺏기는 숫자가 혁명적으로 줄었다. 그리고 개막 이후에 맨유 점유율이 50.3%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유율 줄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오케이 점유율 신경 안 써. 점유율에 집착 덜 하자. 그 대신에 실수도 줄여볼게.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위쪽에서 하자. 왜냐면 아래쪽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뭐 요런 생각들이 읽히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림 볼이 뭐 플랜 A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뀐 게 뭐냐면 인스윙 코너킥이 아예 없어졌어요. 제가 원래 이제 통계 그림에는 저 화살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살표를 직접 그렸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24-25 코너킥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을 나타냈는데 24-25 때는 키커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가 뭐 브루노, 에릭센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아마드가 조금 나와서 차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브루노, 에릭센은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발잡이가 차면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는 인스윙은 돼요. 근데 오른쪽에서 오른발잡이가 차려면 골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아웃스윙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노도 오른쪽에서 차다 보니까 이 아웃스윙 코너킥이 50%나 됐습니다. 이 인스윙 코너킥은 그나마 아마드가 나왔을 때 한 28% 정도 찼던 것 같아요. 근데 25-26에는 은베모가 들어오면서 왼쪽에는 브루노나 오른발잡이가 안으로 인스윙 코너킥을 할 수 있게 됐고 오른쪽에서는 은베모가 안으로 인스윙 코너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고 아웃스윙 코너킥을 하게 되면 이제 골라인을 타고 상대 골대와 멀어지는 궤적으로 코너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수비가 걷어내면 또 더 빠르게 역습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사실 아웃스윙 코너킥은 골대 쪽으로 붙이는 게 매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니어 포스트로 붙이는 거 빼고 팝포스트로 아웃스윙으로 붙이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궤적상. 근데 인스윙은 니어 포스트로 붙일 때 가능하고 팝포스트로 붙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아웃스윙은 잘못 차면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는데 인스윙은 어쨌든 상대 골대 근처로 가는 궤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공이 떨어졌을 때 2차 세컨볼 같은 것도 저는 인스윙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맨유가 이렇게 인스윙 코너킥이 많아졌다는 것도 변화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아직 세트피스 실점 부분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뭐 칼라피오리, 찰로바, 코스툴라스 이런 선수한테 실점을 허용했는데 경기당 세트피스 실점 XG가 0.53입니다. 리그 3위고요. 두 경기 하면 한 골 정도는 세트피스에서 실점할 정도의 X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리그 3위로 맨유가 수비 세트피스에서는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라멘스가 오면서 그 코너킥에서 골키퍼한테 바로 들어오는 공은 어느 정도 처리를 잘 해주거든요. 저는 이제 라멘스가 여러 가지 능력 다 좋은데 잡는 능력이 되게 좋다고 느껴져요. 특히나 이제 코너킥에서 오는 공을 바로 잡아내는 것들이 괜찮은데 그나마 이제 라멘스가 오면서 그런 점은 안정성이 올라가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목소리 되게 많았죠. 저도 사실 이 목소리를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아모림 변화 좀 줘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러한 의견이 뭐 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를 바꾸라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림 보고 3백에서 4백으로 넘어가라는 건 사실 애초에 아모림을 데려왔으면 안 됐겠죠. 그리고 뭐 경기 내에서 3백이라고 하더라도 4백처럼 서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저 최후방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모림이 경기 내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저는 변화를 줘라 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전체를 바꿔라 이런 게 아니라 개선을 하라는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골킥을 짧게 차는 거 말고 그냥 롱킥으로 바꾼 그런 부분들이겠죠. 또 상대에 따라서 미세한 맞춤 전술 또는 선발 변화 뭐 요런 것들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변화해라 요런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아모림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메이션도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게임 모델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25-26엔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3톱이 다 바뀌었어요. 3톱 구성하는데 4천억 들여가지고 맨유가 이 최전방의 무기들을 다 최신식으로 갈아 끼웠거든요. 그리고 그 3톱이 이번 3연승 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역할을 다 잘 해줬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리그 초반보다 윙포드한테 도착하는 공이 늘었다고 느껴집니다. 이 얘기 뭐냐면 맨유의 마지막이 도루구일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백일 때가 저는 많았었다고 느끼는데 이제 최근 경기를 보면은 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뭐 은베모나 쿠냐, 세슈코 이 선수들이 그 마지막 공을 받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연승과 득점을 하면서 공격수들의 폼이 올라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에서 이어지는 부분, 롱킥을 때리니까 후방에서 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맨유가 브라이튼전을 보면 압박 체계가 기본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유가 우리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이자, 실수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하나는 포기해야겠죠. 이제 축구에서는 짧은 이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몸을 다 덮을 수는 없어요. 한쪽을 가져가면 한쪽은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맨유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점유율이었던 거죠. 그래서 맨유가 확실히 점유율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모림 볼이 난이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수들은 압박의 퀄리티 챙겨야 되고 득점 상황에서 약간의 해조 상황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필요한 거죠. 중원은 수적 열세를 대비해야 되기도 하고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 좌우 왔다 갔다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빠른 전환을 책임져야 합니다. 수비는 전진 패스, 넓은 수비 공간 커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이드백은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골키퍼는 잘 막는 건 기본이고요. 롱볼 때리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또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아모림 축구의 플랜 A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변화한 모습들이 있고 또 이번 3연승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변화한 모습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아모림 볼은 시즌 막판에도 웃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